네, 안녕하십니까. 비스타입니다. 11월 18일 2012년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한 주간의 움직임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로 달러입니다. 유로 달러는 이 한 4시간을 보시게 되면 이 우리가 하락이 계속해서 조정장이 연장이 되고 있는데요. 조정장이 끝나가는 그런 기미를 보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어떤 큰 상승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여기에서 있었던 1번, 2번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했던 3번, 4번, 5번의 카운트는 지금 현재 이 움직임이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하락을 갖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1, 2, 3, 4, 5 세기식으로 되는 바람에 3번을 여기다 카운트를 하고요. 이번 주에 있었던 지난주에 있었던 상승 자체를 하나의 조정의 A 그리고 B 지금 C의 가능성을 좀 봅니다. 일단 저점이 깨지지 않는 한 여기에서 이 올라온 만큼의 지그재그의 어떤 조정장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이런 형태의 하락 깃발형 같은 이런 포메이션을 좀 보는데요. 일단 그 이유는 283이라는 자리는 추세선에 대한 저항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점들이 만들어줬던 지금 현재는 새로운 저항 200선이 주는 저항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리고 이 전체 하락에 대한 38%에 대한 피보나치 자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분명히 새로운 매도자들이 들어올 수 있고 이 상승 랠리에 대해서 아무런 고점이 제대로 좀 뚫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싸움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장이 시작되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그리고 2830 부분에서 탑핑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해서 5번이 끝나는데 이 5번이 끝나는 자리를 2600 주변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2600은 데일리로 봤을 때 데일리에서 1월달에 있었던 저점이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이 하락의 조정장에서 원래 있었던 타겟이 2600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이런 거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그거에 반대인 스위스를 가게 되면은 스위스도 이 하락에 대한 A 그리고 지금 A, B, C 형태로 조정장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카운트가 C가 지금 현재 1번, 2번 그리고 올라간 걸 1, 2, 3, 4, 1, 2, 3, 4, 5 해가지고 지금 현재 3번 지금 내려온 게 움직임이 미미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그재그 포메이션의 A, B, C 스타일을 지금 보고 있고요. ABC를 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하나의 상승 깃발형 같은 모양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 대신에 9375 자리가 1번에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 역할을 우선은 해줄 거라 좀 보고요. 이 자리에서의 추가 반등에서 마지막 오파가 이 조정장의 161.8 그래서 9595 정도가 지금 다시 반등이 9375에서 됐을 경우에 원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1월달에 있었던 고점이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탑핑이 돼서 이런 형태로 다시 하락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바뀐 부분을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파운드는 이 조정장이 굉장히 컴플렉스한 조정장인데 아직도 보고 있는 여기 부분은 A, B 그리고 C가 1번, 2번, 3, 1 여기서 부분에서 이 오파가 지금 하나의 쐐기형으로 지금 되면서 여기를 지금 1번, 2번, 3번을 보고 있어서 일단 5930에다 기준을 한번 좀 두겠습니다. 왜냐면 전에 있었던 저점 자리고 그게 이제 1파라고 그랬으면 4파의 상승이 약간 그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부분은 약간 좀 애매하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서의 어떤 하나의 탑핑 그래서 거기서부터 추가적인 하락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5775 정도까지의 하락으로 이번 주에 마무리를 좀 해주지 않을까 생각되고 5775 되면은 이 전체 스윙 데일리에서 보면 전체 스윙의 중요한 어떤 스윙 매수 자리고 거기에 가치투자자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서 그 자리에 전에 있었던 고점들 저점들 고점들 중요한 로 리버설을 해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제대로 된 스윙 매수를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케이, 엔통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엔통화는 달러엔을 보게 되면은 달러엔의 79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면서 거기서 크게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엔통화의 약세가 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오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어떤 되돌림을 많이 기다리고 이 숏텀으로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매도를 한번 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엔통화가 약세가 된 걸 한번 좀 펀더멘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12월 달에 있을 대선에서 일본도 대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대선에서 새로운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가 될 수 있는 우승 후보가 지금 아베입니다. 그만큼 지지율이 좀 많고요. 근데 그 아베가 지난주에 나와서 뱅크 오브 재팬은 어떻게 하든 간에 앞으로 추가적인 부양이든 뭐든 해서라도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3%까지 올리는 것을 언급을 했었죠. 24일인가가 뱅크 오브 재팬에서 하나의 미팅이 있는데요. 과연 거기서 그만큼 그 아베의 말을 동감을 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아직 대통령이 프라임 미니스터가 총리가 되지 않은 사람의 말을 좀 반대로 그걸 갖다가 거품을 꺼놓는지 아직은 지켜봐야 될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뉴스가 나올 때까지 이 엔통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을까? 한 시간을 보게 되면은 지금 하나의 더블탑 가능성은 있습니다. 더블탑 가능성이 지금 뱅크 오브 재팬 달러 yen 같은 거는 여기서 더블탑이 가능해 보이는 한데요. 그만큼 펀더멘털이 많이 이거를 움직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괜찮은 추세 변경이 나오지 않으면은 일단 매도는 조금 더 홀드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지금 뱅크 오브 재팬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지금 90년도 초에 일본의 그 인플레이션이 3%가 좀 넘었었죠. 그때 이후로 지금 거의 20년, 25년 동안 마지막에 한번 97년도에 2.6 정도 %까지 올라갔던 인플레이션이 최고 고점이었고 그 이후에 지금 2007년까지인데 그 이후에는 사실상 지금 거의 0%에 가깝죠. 그래서 3%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뱅크 오브 재팬 같이 아베와 동감을 한다면은 추가적인 엔화의 약세 쪽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이 또한 총리가 된다면 앞으로 엔통화들의 롱텀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굉장히 약세 쪽으로 꼭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엔통화들의 매도는 하나의 역추세 그리고 추세는 어디까지나 매수 쪽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엔 같은 경우나 파운드엔, 달러엔이 그만큼 움직임이 만약에 없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리버스를 어디서 생각해야 되나. 지금 있는 자리가 전에 있었던 저항 자리들의 저점 약간 유로엔 같은 거는 밑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못하고 바로 이런 조정장이 준다면은 아마 24일 맞춰가지고 엔통화들의 추가 매수 공략을 아마 좀 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에서 제대로 탑핑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 달러엔이 움직이지 않고 만약에 유로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하는 추세로 간다면 사실상 저는 다음 저항 구간을 한번 좀 노려보고 싶습니다. 그냥 올라가주면은 이 구간이 와야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정장이 한번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유로엔 같은 경우는 이 저항이 하나의 리스펙이 됐지만 그 다음 자리는 105.65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전 고점 지지 그리고 또 프라이스가 있었던 바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떤 하나의 다음 저항이고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서 제대로 된 추세 변경이 없고 이런 하락이 없다면은 그냥 계속해서 매수 들어간 것들을 조금 더 키워보고 이 자리 와서 거기에서야 제대로 된 어떤 조정장을 한번 좀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파운드 yen 같은 경우에 고점들이 있었던 더블탑에서 129.58인데요. 그 자리에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제대로 된 지지받고 올라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탑핑이 나와서 조정장을 이렇게 보는 케이스 내려와 있다면은 당연히 위쪽으로 거래를 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라면 다음 저항 자리는 지금 130.00 이 부분이 제 눈에는 다음 저항이라서, 만약에 거기에서의 어떤 하나의 조정장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림으로 생각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스엔입니다. 스위스엔 같은 경우에 유로엔과 비슷하게 여기서도 하나의 저항 구간이 지금 86.38인데요. 이 내려왔던 이 3파의 조정장 이후에 올라오기 때문에 과연 이 1파가 조정을 주고 우리가 다시 매수를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줄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탑핑이 있다면은 조금 더 다음 저항 구간에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자리가 86.98이죠. 한 87자리입니다. 80자리가 지금 봤을 때는 좀 강한 저항 자리로 우선 보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의 추가 상승 이후에 그리고 나서의 되돌림, 이런 식으로 생각을 조금 더 좁혀가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엔터와들 조심해서 다루시고요. 매도를 하신다면은 꼭 추세 변경 확인을 하십시오. 적어도 1시간 봉에서 지금 같은 케이스가 이런 형태의 조정장에 있어서 조정장이 연장이 된다면은, 그렇다면 이 부분이 하나의 매도를 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뚫린다고 했을 때는 그래야 손절이 짧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조정장이다 그러면 적어도 이 조정장에 한 번에 다시 한번 셀러프가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탑핑 나오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더 높은 자리에서 다시 추세 변화를 확인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파운드 엔도 1시간 봉 추세 변경 확인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현재 새로운 고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하락,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만 매도로 처리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스위스엔 마지막으로 1시간 가셨을 때 1시간에서 이 내려온 하락에 대한 이런 자리가 하나의 추세 변경의 가능성이 있는 자리죠. 그래야 손절이 짧으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잘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합니다. 주말 동안에 푹 쉬시고 다음 주 한 주 좋은 거래들 많이 하시고 수익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